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 2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멀리서 세 분이 오늘 오셨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둘이 함께 나오는 거 처음이에요. 네, 오늘은 또 처음으로 세 분이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저 멀리 앉아 계신 김미경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애니어그램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4번을 배우면서 지금 어떻게 유튜브까지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신 김병희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에 살고요. 그리고 원디대 지금 상담 심리학과 다니면서 애니어그램 지금 자격증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 하면서 많은 내면의 제 모습을 알게 됐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실 이석영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저도 원디대 상담심리학과 재학 중이고 애니어그램 자격증반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를 통해서 배운 거를 이번 방송을 통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상주, 대구, 부산, 그 경상도 분이 다 네. 오시게 됐네요. 예, 각 지역별로. 네.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좀 제가 그냥 압도를 당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세 분이서 앉아 계시니까. 네. 또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사투리 못 알아들을까봐 되게 걱정인데 저분들이 걱정 마세요. 충분히 잘 하실 거고 사투리 또 구수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아주 또 가서 들어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초등학생들 대구도 네. 가서 얘기해 보면 네. 얼마나 귀엽던지 그 사투리가. 맞아요.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모두 그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계신 분들이신데, 이 애니어를 알고 나서 그 생활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바로 옆에 계신 이석영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옆에 계셔가지고 자주 질문이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애니어그램 배우면서 주성격이랑 보조성격으로 나눠져서 저의 주성격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저의 주성격을 설명 중에 좀 네. 쉽게 무기력해지고 네. 때로는 방향성을 잃은 듯이 느낄 때가 많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자주 무기력했던 게 이렇게 나의 성격인 만큼 이게 쉽게 변하지는 않겠구나. 네. 그런 거를 좀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셨네요. 네네. 생활의 변화가 내 그 성향이 그 무기력함에서 오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배우면서 그거를 더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럼 옆에 김병희 선생님은 그 애니어그램을 알고 나서 그 생긴 생활의 변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크게 바뀐 게 제 자신을 네. 일단 먼저 제 감정이나 제 갈망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항상 남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남의 상황, 남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다가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살아왔는데 네네. 내 갈망들 이런 게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내가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타인도 그런 부분에 숨겨진 갈망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치중해서 교류하기보다는 더 섬세하게 교류 관계를 하게 되고 저도 저를 보호하고 제 감정에 솔직해지는 부분들이 애니어그램 하면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솔직한 게 두드러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쪽에 맨 가에 앉아 계신 김미경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4번 성향이라서 좀 독특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네. 독특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약간 좀 거리감을 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동안 많이 외로웠는데 좀 성격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위로도 받고 좀 네.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아우 내가 나한테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다 옳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남을 볼 때는 좀 측은지심이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좀 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깨닫고는 그 마음이 좀 그 남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제 자신도 격려하고 남을 볼 때도 이제 괴로운 마음은 조금씩 없어지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이해를 네. 하다 보니 상대도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니까 이 세 분 게스트 모든 분들이 나를 좀 인정하게 된 계기고 나를 좀 알고 나를 좀 이해하게다 보니 좀 편안해졌다. 네. 이런 공통점을 갖고 계시네요. 세 분 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 이번에는 김병희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네. 그 집사람을 대할 때나 애들을 네. 대할 때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애들을 대할 때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뭔가 제 갈망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이게 성인이 돼서도 유지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는 좀 더 조심해지고 말 한마디 그다음에 애들이 요구하는 그런 뭔가 갈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막 복종을 시킨다든지 내 신념을 걔들한테 막무가내로 그냥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좀 더 한 템포 물러서서 생각하게 되고 이것들 때문에 애들이 상처가 오래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게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게 된 거고 집사람한테도 그 유형이 제가 이해를 못하던 부분들이 이 유형에서는 그렇게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네. 공감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막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내던 부분들이 사라지고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훨씬 화목해진 것 같아요. 집안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저 혼자 변했을 뿐인데 가족이나 그렇죠, 부인한테 그런 이해를 하고 배려 예. 또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렸을 때 옛날부터 오는 그 상처들 예. 내 아이한테 갈까봐 네, 그런 그렇죠. 염려를 좀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좀 더 제가 그 감정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시네요. 네. 가족으로 봐서는 이야 유력한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 가족 부럽다. 맞아요. 네. 애니그램이 다 득택이죠 저는.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 보통 오신 선생님들이 이 애니어를 알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이거 애니어 너무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그래서. 예, 그냥 이게 일반적인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성격 유형이 이렇게 이해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네. 좋은 장점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맞아요. 네. 확실합니다. 네. 김미경 선생님은 어떤 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사는 삶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모두 열심히 각자의 방식대로 다들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네네. 뭐 제가 뭐 이렇게 불쌍하다, 왜 저러지 이런 시선이 좀 사라지고
각자 열심히 다 잘 살고 있고 각자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면서 또 괴로움을 또 느끼면서 다 그게 각자의 인생 또 나의 인생 그걸 다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좀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생겼고 또 갈등이 생기면은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이제 생기기 전에 이제 객관적으로 제 감정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좀 알아차림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머릿속에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지?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또 이게 그 과정을 또 처리하는 과정이 생겨서 불편한 감정이 또 금방 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 감정을 좀 알다 보니 네. 그 감정 소화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런 또 변화가 있으셨네요. 또 바로 옆에 계신 이석영 선생님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선생님은? 네, 저는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서 네. 그게 좀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점점 그냥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왔는데 뭔가 이런 무기력한 모습도 내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무기력한 나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새롭게 생긴 게 변화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무기력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질문 안에서 혹시 얻어지는 거 있나요? 아직 고민 중이라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지 좀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석영 쌤이 애니어 알기 전에는 편했는데 네. 알고 난 다음에 지금 더 혼란스럽고 더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것 네. 또한 고민이 생긴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그 혼란스러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기 전과 후요? 네. 죄송합니다. 애니를 알고 나서 더 혼란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혼란이신지.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누가 강요를 하던가요? 그렇게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네, 뭔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제 중심 성격이 9번인데 네. 9번은 약간 편안함에 집착을 해서 음, 뭔가 갈등이 생겨도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뭔가 그렇게 평화로움에 집착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뭔가 거짓된 평화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뭔가 그러면 나는 이대로 괜찮았는데 네. 갈등 피하면서 회피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내 의견만 하는 것도 잘 안 하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뭔가 진짜 나를 위한 건가? 뭔가 나의 성장 방향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갈등을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꼭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표현 안 하고도 잘 있었는데, 그 속에 쌓여있는 표현 안 한 거에 대한 불편함이 혹시 있으셨는지. 표현 안 한 거의 불편함은 늘 느껴왔지만 네.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너무 높은 산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 불편함, 그 속으로 쌓인 분노, 그거를 좀 해소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네. 좀 이거를 뛰어넘어 보자, 성장 방향으로 좀 가보자, 이런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그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난 그동안 잘 살았어.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이대로 가겠어. 이건가요? 아니면 어떠신지. 그걸 좀 솔직히 듣고 싶네요. 이 자리에서. 석영 쌤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어 아는데 볼게요. 석영 네. 쌤 생각하세요. 네, 네. 제가 말을 그러면 잠시 이거는 선생님 생각할 시간을 드릴 거고요. 예.
그러면 김병희 선생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혹시 애니어그램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김병희 선생님의 주 성격이랑 보조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 성격이 5번이고요. 네네. 그리고 보조 성격이 3번, 4번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실제로 5번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강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격증을 따고 네. 항상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왔고 많이 알아야 된다 나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래야만이 미래가 준비가 되고 불안한 나의 미래에 뭔가 보증수표처럼 네. 뭔가를 계속 쌓아야 된다는. 그래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제가 뭔가 자격증을 한 개 딴다든지 뭔가 뭐 프로그램 공부를 뭐 파워포인트 공부를 엑셀 공부를 해나면 나중에 이걸 통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겠구나.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준비를 했고 또 그런 게 직장생활에서는 또 보상이 계속 따라왔어요. 제가 그래 했을 때 네. 진급이 빨라졌고 이걸 원하는 사람 뭐 위에 상사들이 제 그 능력을 보고 채용을 해주고 네네. 스카우트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어 왔고 그에 대한 믿음들이 이제 확고해 오면서 30대, 40대를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 기분. 그러면 선생님이 3번도 보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3번은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그 3번은 실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물질적인 성공이나 자유를 얻었을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물질적인 안정감을 유지해야 되니까 성공이라는 걸 포커스를 두고 행복과 성공을 동반한 뭔가 성공주의를 채택해 자기 개발을 계속 해와야 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에는 성공했을 때 내 미래가 안전해진다는 뭔가 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니어그램 하기 전까지는 몰라줘요. 좀 성공하고 자유로워지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게 경제적 자유인가요? 그죠. 경제적 자유를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성공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4번 그 예술적인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으세요? 보조가 4번이면? 그죠. 남들하고 좀 다르게 독특하게 그러니까 정보를 캐고 공부하는 것도 실제로는 남들이 좀 등한시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저는 뭐 자연치유라든지 뭐 나름 공부를 계속 해왔고 영상도 해왔고 뭐 그런 부분에서 독특함 플러스 제가 뭔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나름 이게 남들은 별로 대중적이지 않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남들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저는 좀 더 미래에 나아가면 쓸모가 있겠다 하는 정보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 좀 하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예술적이든지 미술 음악 이쪽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그러셨군요. 가정 형편상 그런 쪽으로는 실제로 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갈증이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었고 네.